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꺼진 곳을 메꾸는 필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근데 이제 필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필러를 넣었을 때 이동하거나 처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필러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동하거나 처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나요? 그쵸, 가능할 수 있죠. 원래 피부도 노화에 네. 따라서 이제 점점 처지게 되는데 그 노화 처짐 속도와 별개로도 필러의 이동이나 처짐이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던 위치가 아닌 곳에 가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첫 번째 이마 사진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과하게 볼록하게 주입돼서 불만족이셨던 경우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눈물고랑 위주의 적절히 꺼진 데에 채우려고 넣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밑에 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되게 이동이나 변화가 보여서 불만족하셨던 경우. 그 다음에 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왼쪽 볼과 다르게 이 오른쪽에는 주입한 느낌의 어떤 위치가 좀 다 비쳐 보이듯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데 볼륨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나, 이런 분처럼 이쪽 팔자와는 다르게 이쪽에 보시면 팔자주름 위쪽으로 뭔가 이렇게 띠처럼 볼록한 느낌이 드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시술 후에 불만족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필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 원장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오셨다고 많이 생각이 들면 어디를 채우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필러를 조금 했었었는데 필러 경험 많지 않은 선생님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요 라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필러를 넣어주면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저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넣어서는 완벽함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주입량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많이 주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안 올라오지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쭉 다 그냥 들어 올려져서 찬 느낌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좀 처짐에 좀 취약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과 처짐을 좀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 위치에 주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부위가 아니라 실제 꺼진 부위에 잘 넣는 거, 그 제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위치에 넣을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필요한 최소량으로 넣는 거, 그리고 시술의 좀 경험이나 어떤 한 환자의 시술의 경과를 오래 봐올 수 있는 선생님이었다면 경과가 좀 예측하는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경과 예측력을 가지고 시술을 한다면 이동과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적정 용량을, 경과를 예측해서 넣는다. 이 세 가지 정도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과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제 위치에 넣는다 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꺼진 그림에서는 이렇게 눕혀져 있는 꺼짐을 봤잖아요. 근데 실제 얼굴에서는 그 꺼짐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고 직관적으로 꺼져 보이는 요 선상일 수 있는데, 실제 요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넣어야 되는 위치가 요 딱 선상이 아니라 여기보다는 좀 더 위쪽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시술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이 눈물고랑이 꺼짐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원하는 위치에는 볼륨이 차지가 않고 아래쪽으로 약간 볼륨이 차면서 오히려 시술 전보다 더 뭔가 볼록한 느낌? 그래서 꺼짐은 더 심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제 위치의 주입이 잘 안 돼서 처음부터 이런 경과를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이런 식으로 이동과 처짐이 발생해서 이런 경과를 보였을 수 있거든요. 이 환자분을 필러를 녹이는 히알루론을 녹였을 때 이렇게 된 거죠. 녹이고 나서. 그래서 이 분을 시술을 해서 그 꺼진 고랑 위주로만 잘 차은 게 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과가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녹이고 다시 치운 맞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렇게 타원에서 시술하시고 불만족이나 이런 경우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녹이지 않고 그 위에 다듬듯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좀 과하게 된 경우라면 녹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도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신 상태는 여기였습니다. 기존에 어떤 필러를 녹이고 나서 원래 이마를 보시면 이게 눈썹 위쪽으로 살짝 꺼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 시술을 하셨는데 뭔가 좀 과하게 주입이 되면서
되면서 위쪽부터 볼록한 느낌이 된 게 불만족이셨거든요. 네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H에 주입이 안 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해당 꺼진 부위가 차긴 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약간 너무 이렇게 많이. 과한 볼록함이 생길 수가 그쵸. 있거든요. 이분의 경우도 녹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상태에서 녹이고 나서의 상태가 이 정도였던 거고,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꺼짐 위주로만 채워본 제 시술 후의 사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필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 위치에 넣는 거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네네.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필러의 양이 이제 적정량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양이 늘수록 당연한 거지만 중력으로 인한 처짐과 이동에 취약할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량을 넣는 게 중요한데, 경험이 좀 없고 하다 보면은 꺼짐이 있을 때 막연히 다 채우려고만 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꺼짐 정도보다도 더 넣게 되는 경우를 좀 피하는 게 제가 말하는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경과 예측을 하고 필러 시술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시술을 하고 나서 그 한 분의 오랜 경과를 본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쵸, 예. 예, 막연하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이런 저가형 병원에서는 그냥 시술로 다시 그 환자분의 경과를 보는 경우가 쉽지가 않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한 환자분의 경과를 길게 볼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 넣은 위치에서의 변화를 의사든 환자든 같이 공감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 과정이 좀 반복돼야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도 시술 경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통 부위별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경우는 팔자 필러를 한 경우거든요. 네. 시술 전에 보면 콧볼 옆쪽으로 높낮이에 꺼짐이 있고, 네. 이쪽과 여기에 높이 차가 일단 있는 거와 이 주름선이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콧볼 옆쪽에 삼각존을 잘 적당히 채워주고 주름선을 좀 잘 메꿔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3주 후에 사진을 보면 많이 개선된 네네.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잘 주입만 된다면 이렇게 1년이 지났을 때도 뭐 시술 직후 때보다는 뭔가 다시 주름선이 좀 보이긴 하지만 네. 처음보다도 잘 유지도 되면서 넣었던 필러가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고 JH에 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팔자 필러도 적당량으로 잘 주입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많이들 하시는 눈밑 쪽이거든요. 그쵸? 네, 여기 시술 전에 보시면 눈밑 지방에 살짝 돌출되어 있고, 네, 이렇게 고랑선이 꺼져 있는 경우예요. 그 눈물 고랑을 잘 채워주면 3주 정도 뒤에 보았을 때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다크서클도 좀 개선된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 이 환자분의 경우 첫 시술로부터 1년 반 정도 뒤거든요. 이 환자분은 중간에 시술을 한 번 더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두 번의 시술을 거치더라도 제 위치에서 잘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옆볼 필러 사진인데요. 시술 전에 보면 양쪽 역광대 밑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꺼져서 많이들 땅콩형 얼굴 같다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양쪽 옆볼을 적절히 채워주고 시술 3주 정도 뒤에 보면 좀 라인이 부드러워진 경과를 보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옆볼 꺼짐이 있을 때 사각턱 보톡스를 같이들 많이 하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도 시술 때 같이 하신 경우인데, 요분이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도 이렇게 옆볼 필러가 잘 유지가 되면서 갸름해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옆볼 필러 같은 경우에도 JH에 잘 주입을 한다면 오랜 시간 JH에 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러의 이동과 처짐을 좀 최소화하는 필러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려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필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는 게 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오랜 경험으로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원하는 결과가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러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술 속도도 좀 얘기하고 싶긴 하거든요. 네. 너무 빨리 시술이 이루어지면 정교하게 JH에 넣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저희 흔히 말하는 공장혈형이든지 시술 시간이 너무 짧은 데는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과 시술이 좀 나뉘어져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상담은 상담 실장님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시술 의사는 시술만 할 때만 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렇게 환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상담을 의사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필러의 어떤 단단함이나 이런 물성 정도도 직접 상의해서 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시면 이동과 처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필러의 이동과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주제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